네, 떡법은 부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회 박흥신 대표님, 오늘은 국회와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국회부터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상황이 막 법이 법 같지 않다. 뭐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셔요. 그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이란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고 하면 뭐 정치인들 얘기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또 국민이 또 그걸 국회라는 곳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이 한 지역의 뭐 국민을 대표로 해서 입성을 해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을 한 20년 넘게 해갖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 얘기 듣기로는 전에랑 지금이랑 또 많이 틀리다고 좀 법을 이렇게 시민운동 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예, 제가 전에 첫 번 그 떡법은 부패다라는 거에서 그 사건 얘기를 한 적이 91년도에 아마 사고가 났던 거로다가 기억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금감원하고의 이제 싸움에서 92년도에 제가 그 국회에다가 국정감사를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 92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그 92년도에 국회를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내가 이제 곽정출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 그 은행에 은감원이요. 은행감독원에 은행감독원. 그때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일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그 전산 자료로다가 그 이제 제출된 금융거래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91년도 그 이제 꺾이된 예금을 갖다가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은감원에서 처음에 그때는 은행감독원에서 임점조사를 나갈 때가 91년 30일인가 거기서부터 92년 1월 아마 3, 4일까지 이렇게 인점조사를 나갔다 왔는데 그때 그 전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기로 다 작성을 해왔어요. 그때는요? 아니 그때는이 아니야. 그때도 전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그 조사관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감독원에 이제 이제 검사역이라고 참 합니다. 검사역이 가가지고 그거를 수기로 다 써왔단 말이죠. 그 왜 수기로 다 써왔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자료들을 거래 자료를 나는 그렇게 이제 계좌가 두 개로다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라고 아마 수기로다가 아마 써온 것 같습니다. 수기로. 전산은 안 되니까. 아니, 전산도 됐었는데, 합리화시키려고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수기로 다 써온 거로 이제 보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주 무례한 했었거든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금융 그 거래에서 통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도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이제 예금거래 신청서를 쓰고 두 번째 이제 예금거래 신청서 도장, 실명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입금할 돈이라든지 5,000원이든지 10,000원을 주면은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두 개로다가 만들었다 통장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기로 했다. 그것을 이제 수기로다가 만드는 거로다가 이제 지금 판명이 됐고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 증거 조작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뭐 피해를 많이 보셨을 때 뭐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뭐 헌법 소원이나 아니면은 무슨 청원 같은 거 이런 거 수없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금은 전과 같이 달라가지고 이제 많은 그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팩스로다가도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민원이 이제 접수되고 하는데 요는 전에는 이제 진정만 해도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하고 국가에서도 참 제대로 좀 조사를 한 것으로 다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조사들을 안 하고 내부 뭐 이제 처리로다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 또 이 통지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지를 국회가 그 청원을 접수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 또 민원도 접수하고선 또 아직까지도 통지를 안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국회에서는 제 사건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다른 국민들 것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오늘 이제 얘기 주제로다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91년도에 부도 처리를 당해가지고 91년 6월 달에 아마 노태우 대통령한테 진정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주 진정서라든지 탄원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은행감독원에서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민원을 접수해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처리를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 이제 비서실로다가 보내면 그거를 금감원으로다 보내고 금감원에서는 이제 은행의 본점으로다 보내가지고 어떤 이제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진정도 강도가 있이 문제를 이제 조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민원은 그냥 내사종결하는 게 아주 통내고 이 청원도 또 핑퐁식으로 총용식으로 많이 하죠. 뭐냐면 감사원에다 민원을 내면 해당 기관으로다가 내려보내서 면죄부 주고 뭐 이런 것이 핑퐁식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이제 초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여기 부정부패 추방 실천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핑퐁 게임 하듯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면 뭐 감사원에 보내고 또 감사원에 보내면 또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서 처리를 하라 그러고 지금 청계천에 현대 아산 여성 노동자가 성폭력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인권위로 넘기고 인권위는 여성가족부로 넘기고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그럼 어딜 가서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과연 지켜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다룰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뭐 질문하신 얘기에 대해서 인권 이제 관계도 이제 서로 떠넘기기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 겪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경기도청에서 도청의회에서 제가 부도 처리와 관련해서 사실 내 기업 살려내라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경기도청에 드나드는 일간지 신문, 그러니까 4대 신문 빼놓고는 아마 일간지 신문이 한 열 몇 개가 나간 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몇 개가 이제 보도
자료를 전부 써서 보도를 하니까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민원을 내고 또 정부에다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내 기업을 찾아달라고 진정성 비슷하게 이제 탄원서를 냈더니 그걸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송을 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보도 자료하고 이제 그 탄원 내용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요청하기를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그 금융분쟁 조정이라든지 금융비리를 좀 밝힐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게 해달라. 그게 소원이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금감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연 조사를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금융감독원으로다 삥뽕을 쳤어요. 네. 내려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나는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제 회신 온 걸 갖고 감사원 가니까, 감사원에서는 또 은행감독원으로 보냈다는 민원 회신이 도착이 돼서 그걸 들고선 감사원에 가서 이걸 취소하고 직접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전에도 당신네들이 93년도서부터 계속 95년도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이게 사건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감사를 해서 업무가 잘못돼서 업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제 회계 감사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비방하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마 감사원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집회 신고를 해서 싸운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런 문제로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은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지나고 문민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2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허가서 뭐 그런 것도 받으셨다고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건 이제 청원에서 청원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변호사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04년도에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이제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제1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회적인 비리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을 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그걸 다 읽어보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이제 매년 국민들의 민원보고 대회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의 행자부에서 하는 특집 거기에 프로그램에 이제 직접 나가셔가지고 아마 제 사건을 거명은 안 했지만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특종을 져서 되는 것만 하고 이 국민이 내는 이런 청원 같은 것을 안 하면 국회가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저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이제 청원 심사에서 전부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해서 채택이 됐는데 그 문제를 2006년도에 심사를 했는데도 안 해줘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도청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내 기업 살려내라. 그렇게 돼서 은행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은행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서 이자 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따박따박하면 되는데 한 기업을 죽이는 이런 꺾기 같은 걸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에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전부 이 정부 때도
지금 투기자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은행도 비롯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얘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투기자본에 대한 그 문제가 소수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면 좋은데 국회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또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키지 않는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민원인이 이렇게 고청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제대로 그 자기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면 되는데 돈만 받고 또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돈이 있어야 또 변호사 사고 또 변호사 사더라도 또 돈이 또 들어가고 또 지면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돼서 그거에 대한 해법, 그 해결 방안 이런 걸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도 뭐 얘기 드리는 것이 재정 신청 제도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그 비리를 저질러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공소시효를 거, 없애자. 또 세 번째는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내는 진정과 청원 제도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내는 것이 이때면은 청원 제도하고 진정, 또 법률안을 또 개정해달라고 하는 청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그 헌법에 보면은 국민이 이제 문서로서 이제 청원할 권리가 있고 청원권이 있고 국가는 그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26조에 의해서 그거를 국민의 청원권을 국회나 정부기관에 내면 그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헌법 같은 경우에, 이제 청원회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그 청원을 심사해서 의결해가지고 청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국회의장에다가 이제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청원 의결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 사건이 지금 15대서부터 지금 18대까지 아직까지도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 계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왜? 지금 현재 법안도 지금 저희들이 뭐 정부나 지금 국민들이 내는 청원에 대해서 지금 제때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누적되다가 4년이 되면 그냥 폐기되는 그 법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다음 회기로는 못 넘어가고 그 국회에서 못하면 사장이 돼버리는 건가요? 사장이 되고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폐기 그럼 처분. 다시 또 그 다음 청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4대에 걸쳐서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이거 일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정치적인 있죠.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더더욱 또 문제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원에 대한 그 통지를 이제 안 된다라고 통지를 했을 때 가부라고 하죠. 이거 심사 결과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냈어도 보낸 통지가 행정 처분이 안 된다라는 또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놨어요. 90년대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통지를 이때까지 못 받았지만 이 청원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안 된다. 이 청원은 그랬다고 이 기각시키면은 그 기각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은 또 그 처분 취소를 행정법원에 내거든요. 법원에. 그러면 법원에 가지 못한다. 가도 그 판례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취소도 할 수도 없고 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판례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국민이 국가에
그 뭐 청원이나 진정으로 어떻게 선처를 하고 호소를 할 뿐으로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헌법 7조에 보면 모든 이제 그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해서 봉사자다라고 하고 또한 국민을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청원이나 진정이나 억울함을 국가기관이나 국회에다 이렇게 진정 청원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지금 통지도 안 해주고 또 통지도 그 했다 하더라도 기일이 넘겨서 하지만 안 된다. 뭐 법을 이어서 이건 사법적으로 그 처리해야 된다. 또는 국가에서 뭐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삥뽕식으로 떠넘기시지. 각하나 기각으로 돼서 통지를 하면은 그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채밖에 도니까 참 그 국회의원들이 좀 근래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 이제 뭐 해산되다시피 지금 비대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서 국민이 진짜 살아가는데 이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시키고 또 국민의 악법이다. 이 법이 뭐 잘 맞지를 않는다.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지금 현재 10조서부터 헌법 10조서부터 22조의 그 관한 내용만 지금 현재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잘못됐죠. 뭐냐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는 10조서부터 40조까지가 이제 국민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22조까지만 하고 23조서부터 40조까지 그 국민의 권리를 모른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이게 무슨 국가인권위법이 그렇다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좀 국민을 위해서 그 인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하루속히 내년도에 그 입법 발의를 해서 국민의 권리를 다 찾아서 뭐 공정한 재판을 국회에서 해야지만 인권법도 그렇죠. 바뀌나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를 해서 좋은 법을 많이 발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법을 이렇게 청원이나 이런 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국민도 서명 받아 가지고요. 예, 서명 받아서 국회의원만 소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게 길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게 쉽지 않아서.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다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지금 답입니다. 또 물가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 하면 이렇게 길이라도 있다는 걸 알아서 다행이고요. 인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작년에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많이 반대를 했고 그런 와중에 장애우분들이 위에 올라가셔서 17층인가 해서 18층인가 해서 많이 농성을 했습니다. 조차도 제약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많이 싸우시다가 한 분의 장애우께서 돌아가셨었거든요. 인권위에서 히터를 안 틀어주고 그런 바람에 그런 일도 있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낙하산이라고 많이 말들을 했고 많은 그 인권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나오고 인권상도 거부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인권이 엉망이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아마 지금 10년 가까이 됐을 거로다가 기억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국가인권위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억울한 그 사건 때문에 사실 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적이 있고 그 후에도 하고 제가 서너 차례 아마 요 근래도 하셨죠? 요 근래도 많이 하셨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국가인권위의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헌법도 잘 모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진정을 하면 국가가 어떻게 진정 처리를 하고 청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 이제 뭐 조선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대계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그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법을 가리키지도 않은 것이 이게 병폐인 것 같은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려고 하면은 이 법률적으로 좀 이게 그 헌법과 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법상에는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한테 헌법에 관해서 법에 관한 공부를 안 시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법에 네. 대해서 모르니까 맨날 당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법 공부도 필요하고. 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헌법재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진정을 한 이제 내용이 뭐냐면 국회의장을 사실 진정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18대 청원을 해가지고 2008년 9월 17일 날 청원을 접수했는데 이것을 90일 내에 처리해야 될 청원을 처리를 안 하고 1년 만에 청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 심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또 끝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이 청원법에 대해서 부작위에 해당되거든요. 뭐냐, 청원 심사 처리하는 기간이 90일 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처리 심사가 늦어질 경우는 미리 서면으로 청원인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진다라는 해서 예정일까지 그 예정 기간이 60일을 넘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 하고 이렇게 해서 150일을 남겨서는 안 되는데 150일이 문제가 아니죠. 저는 뭐 1년씩 막 이렇게 그냥 갖고 심사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때면은 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저는 세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지금 하고 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세비를 월 한 1,000만 원씩 결국 받는데 뭐 1,000만 원 뿐입니까? 보좌관들 4명, 5명이면 그 봉급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1년에 한 5, 6억씩 국민의 세비를 쓰는데 과연 그만큼 쓰면서 국민에게 뭘 해줬느냐? 결국 청원 하나도 제대로 못 해주고 진정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고 그러면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여야 싸움만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의장을 전반기 김영호 의장을 외에 정무위원회 해서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들도 해가지고 한 30명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국회의원들을 검찰에서 수사합니까? 제대로 안 하죠.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데 청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이게 검찰의 의견이면 그럼 법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법이 명백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위반했으면 검찰에서 법률 위반으로 해야죠. 법률 위반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입니다. 이거를 처벌을 안 하는 게 지금 검찰인데 우리나라 그러면 국민이 무슨 도둑질하면은 절도죄 이런 거 그럼 처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법률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헌법과 청원법에 있는 것을 위반하니까 제가 인권 침해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인권 침해죠. 차별 대우하는 거고.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 법대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저희 그 부정부패 추방실천시민회는 어떻게 좀 재정에 열악해서 조직이 작다. 그래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겁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처음에는 그 제가 진정서에다가 국회의장하고 그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을 첨부해서 접수를 했으면은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형법적인 것이 적용됐을 때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느 기관을 불문하고 그걸 제 조사해서 그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그 이일 처리 안 한 것은 분명히 시정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이걸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으면은 90일 내에 3개월 내에 이걸 저한테 그 진정 처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위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 가지고 9개월 만에 무슨 이유를 달았느냐. 제가 국회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 뭐냐. 청원을 90일 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부작이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낸 적이 있는데 또 행정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판결을 했냐면은 내가 그 국회에 90일 내에 그 청원을 심사해달라는 원고에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청원인인데 다만 국회의원한테 소개를 받아서 접수할 뿐이고 저희 단체 이름으로 다 해서 청원을 접수했는데 제가 청원이 있는데 어떻게 행정법원에서는 제가 원고에 적격이 없으니까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판결을 적용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할 당시에 자기네들한테 진정한 내용과 동일한 법원에다가 내서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을 그렇게 부척해서 또 동일한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하를 통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하 또 민호는 기각. 이게 말이 되는가 한번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그 가부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그 쟁점 사항에서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용이 된다든지 뭐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각하라는 것은 용어가 이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게 없다.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인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절차상에 잘못된 것을 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은 정확하게 법인데 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의자거로 네.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이걸 지금 각하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또 이유가 되지 않는다. 뭐냐면 판결이라는 것이 원고에 적격이 없다는 각하 판결을 가지고 그걸 판단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유를 단대면은 얘기가 안 된다. 나는 그 청원법에 의한 명시된 90일 내에 심사 의결을 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해서 통지를 안 한 것은 인권 침해다. 또한 또 저희 단체는 그 소규모적이고 저거 하니까 이걸 차별 대우까지 했다 해서 인권 침해와 차별 대우를 했다고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판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 심판을 또 제기했습니다. 우리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그 부패방지위원회, 청렴위원회를 다 모든 것을 해산시키고 다시 만든 또 법이 국민권익위원회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또 이제 그런 문제를 처리를 했었는데 이 청원과 관련해서 그 90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은 사실 위법하고 그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접수를 하면은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은 부정부패 추방 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안단테 사랑이고요. 이 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법하면 한자도 많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를 어저께 저번 주에 떡법은 부패다 1편을 지금 들어갔고요. 내내 바빠서 못하다가 오늘 또 2편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국회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국회의원들이 5년이죠. 5년인가요? 5년 임기 끝나기 전에 벌써 청원 하나 해결 못하고 돈은 국민의 세금을 엄청 많이 쓰고 우리가 청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17대면 17대에서 사장이 돼버리고 18대에는 또 청원이나 이런 법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했었고요.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청원을 하고 그래도 인권위원회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사의 그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처리 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234조에 이제 고발권이 있는데, 모든 이제 국민은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고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234조 1항이고, 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문서상으로다가 서류에 범죄가 인지되면 고발해야 한다 하고 의무조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실행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도. 네. 거기서 범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는데, 범죄가 없어서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장 무고죠. 네. 청원법에도 허위 사실로 청원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법을 적용하는데 함부로 허위로다가 진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를 접수를 하는 국가기관이 담당 공무원이 일을 처리 안 한다는 것은 과연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비로다가 공무원들이 세비를 받아서 또 자기가 부유한 그 생활을 한다면은 국민을 주인처럼 섬겨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면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이 부정부패 추방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들 공무원들이 개선해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법을 우리 보고 잘 지키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니고 정치적 그 색깔에 의하지 않고 잘 적용을 하고 잘 받아들여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 법수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아마 7월 23일에 했는데 여름에 했어요. 네. 네. 그거를 민주노동당하고 해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그 문제를 해서 법률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부의 그 민원인들도 증언한 사람이 한 10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민원들을 진정으로 접수를 하든지 했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한다. 그럼 통지 안 하는 것이 위법하지도 않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인권 침해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기각을 처리했습니다. 아직도 통지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참 국민들이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를 그냥 그대로 지켜볼 건지 아니면 이제 전복할까요? 저희들이 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내일 모레죠. 저희 장애인이나
저희 단체에서 몇 사람이 거기를 아마 방문을 해서 이젠 법률적으로 위반한 거를 구제해달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저희 단체가 지금 이제 그 청원 이제 인권 침해와 차별 대우에 대해서 진정 처리 각하와 기각 처리 처분한 것을 행정 심판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저기 행정법원에다가 접수를 했거든요. 취소 소송을 지금 한 마당에 이 문제가 그냥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이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의 시위 이런 가두 방송 이런 거로다가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회 앞에서도 계속 1인 시위 전에 10월 달서부터 했지만 날씨가 추워서 못하니까 저희는 이제 차량으로 행진을 하면서 가도 방송으로서 국민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돌입할 거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5577님께서 개발 독재 시절의 향수를 뿌리나 보죠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락뱃길 엉망이라는 뉴스 이야기도 올라오고 4대강 공사 엉망이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국가직권위원회 그리고 낙동강 보들이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법소의 토론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워낙 법을 바꾸고 뭘 하려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은 한나라당이 막는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너무 현안이 많아서 아마 너무 힘들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2012년 다음 해죠. 다음에 총선 대선 뒤바꿔서 좀 뭐를 해보고, 또 그때도 안 되면 또 질타를 하면서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법에 관해서 많이 싸우시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에 국가 향수, 독재 향수 이런 거 나왔는데 우리 며칠 전에 박영룡 총재님 가셨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무도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국민도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다가 이제 심심찮게 독재 정권에 관한 이런 구테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안 그래도 뉴스를 보면 과거 향수인 박근혜 씨가 이제 YTN도 많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 정권이 그 정권인데 답답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과거 군사 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지금 권력으로다가 쥐게 되면은 군사 정권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때 5.18 같은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냥 12.12 사태를 증언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자기네들 입지만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5년 7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했지만은 결국은 부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어서 지금 이제 국가 환수하려는 돈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다 못하고 있지만 본인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웬만한 중류층보다도 더 중류층이 아니라요. 예? 완전히 모시고 다닌 대통령 저리 가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대단한 분이신 거로다가 지금 다들 상기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돼서는 이거 안 됩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인진왜란을 거쳐가지고 36년 동안에 지배한 과거사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또 나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기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들의 가계 부채가 지금 이제 5천만 원으로 지금 돌입이 됐을 때 한 가구당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결국은 이게 생산적인 걸 만들어내서 소득을 잃고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빚만 늘어나지 빚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국가가 말아먹게 되고 국민들이 다 거덜나가지고 밀란 내지는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IMF가 이제 발생되면은 또 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오직 하면은 기업하고 발명하던 사람이 이게 시민운동가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술력을 발휘해서 생산성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지금 자동차와 IT 시대 뭐 이런 거 가지고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뭐 농산물이라든지 일반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중국한테 전부 다 져요. 인건비로다가. 이걸 어떻게 만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기꾼들만 그냥, 줄줄이 생산해서, 사기꾼 때문에 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해보려면 사기꾼한테 당해서 전부, 뺏기고. 이거, 한 번 뺏기는 재산이 회복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이런 국가가 무슨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즉각 처리될 수 있는 경찰, 이제 국민을 위한 경찰과 검찰이 돼야 되고, 또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데 복지적인 문제와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잘 이어나가서 우리나라 대대손손, 이제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직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거로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회 박흥신 대표님이셨습니다.